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장 강력한 통일 준비는 화해와 통합이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통일 준비를 위해서 할 일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돈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돈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교육이 중요하다라는 말씀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굉장히 많습니다.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그런 준비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우리 마음속에, 또 우리 공동체 내에서 분열과 갈등, 그리고 시시때때로 벌어지는 충돌,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한 남과 북의 통일, 더 나아가서 국제사회가 축복해주는 그런 통일은 이루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또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는 생각일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떤 연구소에서, 국책연구소에서 주최했던 한 세미나에 갔습니다. 그 모임에서 꽤 유명한 우리 국내 언론의 논설위원께서 굉장히 강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북한을 압박해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모든 자금을 다 차단을 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의 북한 정권은 곧 망할 것이고, 망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대규모의 대대적인 햇볕 정책을 취하면 그 북한 정권은 우리에게 넘어올 것이다 라는, 사실은 그렇게 낯설지 않은, 우리 사회에서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진 않지만 그래도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 주장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주장 자체가 새로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의 여론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분들께서 그렇게 극단적인 주장을 매우 현실성이 있는 것처럼 말씀을 자주 하시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처럼 우리 사회에서는 통일로 가는 방식이, 매우 다양한 방식이 있다고 믿는 분들이, 또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북한 정권에 대한 미움, 북한 정권의 그 나쁜 속성,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심정적으로 이해 못할 바 아닙니다만, 실제로 통일을, 북한을 압박을 가해서 현재 북한 정권을 망하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통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저는 대단히 순진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또한 예컨대 전쟁까지 불사해서라도 통일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견해도 가능하지 않은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바람직하지도 않은 방식입니다. 통일은 오직 평화로운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통일이 우리에게도, 또 북한 동포들에게도, 국제사회에게도 다 같이 두루두루 좋은 것이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두 가지 방식으로 통일을, 만약에 그런 가능성이 우리 눈앞에 펼쳐진다면 그건 어쩔 수 없이 우리의 팔자가 되겠죠. 예컨대 갑자기 북한 정권이 붕괴한다든지, 그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말이죠.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는 만약에 북한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제2의 한국전쟁을 또 획책을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앉아서 당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통일의 기회를 삼아야 되겠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먼저 적극적으로 의도를 갖고 그런 두 가지 시나리오를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나라든지 아무리 낙후한 나라든지 좀 여러 가지가 부족한 그런 나라라고 하더라도 외부 세계가, 외부의 강대국이
전쟁을 통하지 않고 그 나라를, 그 정권을 붕괴시킨 예가 없습니다. 20세기 역사 이후로 그런 예가 없습니다. 뭐 미국의 예컨대 무슨 CIA와 같은 이런 대단한 공작기관이, 정보기관이 뭐 중남미에 있는 나라들이나 중동에 있던 어떤 정권들을 갖다가 공작을 통해서 거꾸로 들였다 하는 뭐 이런 얘기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가끔 나오긴 합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한 이미 해외 다른 나라의 공작기관이, 정보기관이 움직여가지고 무너뜨릴 정권 같았으면은 이미 무너질 정권이었습니다. 말하자면 근대의 정치 체제들은 그들의 운명은 그들 스스로가 결정을 하는 것이지 다른 존재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유행했던 그 사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 그 아이디어를 줬던 그 서울대 국문과의 정병설 교수라는 사람이 그 인터뷰한 내용을 봤습니다. 그 인터뷰 내용은 물론 해경궁 홍씨, 또 사도세자, 또 영조와 정조에 관한 얘기였습니다만, 쭉 내려가다가 보니까 아주 저로서는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를 이분이 하시더군요. 왜 조선 왕조 500년이 그렇게 오랫동안 갔는가라고 하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이분의 대답이, 너 한마디로 말해서 너무 못 살았다. 당시 조선의 백성들은 왕조에 대해서 또는 기성 질서에 대해서 대항을 할, 도전을 할 그럴 힘이 아예 없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북한 정권도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자기는 생각한다. 사실 저는 그 생각을 오래전부터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는 정치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 정치학 가운데서도 비교정치학이라고 하는 그 학문 분과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들입니다. 많은 정치학자들이 이 세상의 많은 정권들의 흥망성쇠를 연구하면서 사회가 약하면, 주민들이 힘이 없으면 정권에 대들 힘도 없습니다. 아무리 학정이고 폭정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일반적인 관찰입니다. 지금의 북한 정권도 저는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평양을 다녀오신 분들은 평양이 엄청나게 번화해지고 활발해지고 또 고층 빌딩들이 높이 들어서는 것을 보고 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전해줍니다. 심지어 평양에서 교통난을 접했다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사실일 겁니다. 지금 북한은 특히 김정은 정권 들어와서 장마당을 통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시장경제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 소위 시장이 북한 전역에서 활발하게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북한 주민들은 시장을 통해서 먹고 살고 있습니다. 국가의 배급은 이미 오래전부터 중단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북한 동포들을 먹여 살리고 있는 것은 시장입니다. 특히 그 중심은 평양입니다. 평양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북한은 평양과 평양 이외의 지역으로 구분이 되죠. 평양과 평양 이외의 지역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평양이 번화하다고 해서 다른 지역까지 번화하다고 말씀하시게 되면 그건 잘못 말씀하시는 게 될 겁니다. 평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특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북한의 최근의 그 시장화를 보면서, 물론 그런 시장화 때문에 북한 경제가 아주 조금씩이지만 성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 한국은행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북한의 경제 성장률이 1%였습니다. 물론 우리 한국은행이 추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1%라도 벌써 한 5, 6년 전까지만 해도 북한은 마이너스 성장을 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조금씩이라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장은 바로 시장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이 경제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걱정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평양이나 아니면 시장을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은 별 문제가 없겠지만 대다수의 북한 주민들은, 그것을
몇 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북한 인구가 2,400만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평양 인구 플러스 그 시장을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 다 합쳐봐야 한 20%가 될까 말까, 전 그렇게 봅니다. 그럼 나머지 80% 이상의 사람들은 지금도 기아선상에 몰려 있다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양극화가, 지금 한국 사회도 양극화가 굉장히 걱정되고 있습니다만 북한의 양극화는 더욱더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대다수 우리 동포들이 기아선상에서 먹을 것을 찾아서 헤매는 상황이 아닐까, 저는 그것을 걱정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북한 정권, 참 악한 정권이죠. 3대 세습을 했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왕조 국가라고 하는 것을 표방하지 않는 나라에서, 그것이 공산주의 국가가 됐든 아니면 독재 국가가 됐든 3대가 세습한 사례를 20세기 이후 역사에서 우리가 처음 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는 오래전부터 북한 정권과 주민들을 분리하는 정책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많이들 하십니다. 저도 물론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과연 북한 정권과 주민을 어떻게 우리가 과연 잘 분리해낼 수 있을까? 예컨대 북한 인권 문제 같은 경우에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그 북한 주민들을 만날 수 있어야 되는데 북한 주민들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북한 정권을 통하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정권과 주민을 분리한다는 것이 개념적으로는 성립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는 성립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 특히 기아선상에서 헤매고 있는 우리 북한 동포들에게 식량을 전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북한 정권을 통하지 않으면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봉착하고 있는 딜레마입니다. 저는 우리 사회에서 지금 현재 북한 정권이 악한 정권이고 그 정권만 없어지면은 앞으로 우리가 통일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럼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 북한 정권만, 마치 우리 병이 있으면 병에 꼭지만 똑 따고 싶은데, 물론 아주 무예가 출중한 태권도의 고단자들 같은 경우에는 손으로도 그걸 따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건 병이 아닙니다. 어떻게 북한 정권을 지키고 우리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 사회에, 또 북한의 그 인권 상황에 접근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길은 오직 평화롭고 점진적이고 단계주의적인 방식밖에 저는 통일의 길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제가 처음에 제목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우리 사회 내부가 갈등과 분열로 팽배해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정치적으로 지역 갈등보다도 오히려 더 큰 갈등이 등장하고 이미 상당히 고착화되고 앞으로 더 발전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것은 세대 간의 갈등입니다. 한국 사회의 세대 간의 갈등은 이제 드디어 경제적인 문제까지, 복지 문제까지도 이 세대 갈등 속에 더해지고 있습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긴 특히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이 좀 계시는데 아마 여기 우리 젊은 세대들과 대화하시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 여기 계신 분들께서 이미 많은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소통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이것이 경제적인 문제까지 거기에 결합이 돼서 공고화된다면은 그야말로 세대들 간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 사회의 중요한 갈등의 축이 전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이 현재에 있는 이러한 갈등을 잠재우지 않는다면은 앞으로 통합을 하는데, 특히 북한 주민들과 북한 동포들과 우리가 같이 됐을 때 또 심각한 갈등이 덮쳐올 거라고 봅니다. 이응준이라는 작가가 있는데 이 작가가
국가의 사생활이라고 하는 국가의 사생활, 굉장히 도발적인 제목의 소설책을 오래전에 한 10여 년 전쯤에 책을 출간한 적이 있습니다. 이 소설책을 보면 통일의 미래가 정말로 회색빛입니다. 암울합니다. 조선인민군 출신의 군인들이 통일이 되고 나서 통일 대한민국 사회의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과거에 국방부에서 했던 프로젝트에 참여한 바가 있는데, 앞으로 통일되고 나면 어떻게 군대의 통합을 할 것인가. 북한의 군대는 120만 명이 넘습니다. 이 120만 명의 젊은 사람들, 젊은 남자들, 물론 여자들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남성들이죠. 이 젊은 남성들을 통일되고 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북한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는 군수공장들을 통일되고 나면 무엇으로 쓸 것인가, 어떻게 전환시킬 것인가 하는 고민들에 봉착해서 참으로 암담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응준이라는 작가가 조선인민군 출신들, 이 사람들이 조직폭력배가 되는 것이 결코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시나리오가 아니고 매우 그럴듯한 시나리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이 사실이라고 여러분들이 믿으실 필요 없습니다. 그 소설가는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통일 이후의 비극을 알아야 된다. 통일 이후에 대두할 수 있는, 대두할 가능성이 높은 비극, 불행을 우리는 미리 예지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통일되고 나면 장밋빛 미래가 우리에게 올 것이라는 것만 강하게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로 그런 그 작가의 말을 빌리면 비극의 계몽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비극의 계몽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훨씬 더 통일을 많이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비극의 계몽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지금도 참으로 걱정이 되는 것은 북한 주민들이 갖고 있는 그들의 특수성, 그리고 우리 남한 사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성격, 이런 것들이 착종이 됐을 때, 결합이 됐을 때 과연 어떤 비극이 올 것인가. 그 중에서도 역시 갈등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동서독 같은 경우도 지금에 와서야 비로소 조금씩 통일된 독일이 어떠한 좋은 점을 갖게 됐는가, 말하자면 소위 편익이라고 하는 것을 갖게 됐는지를 이제 조금씩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독일 사회는 그 갈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동독 지역은 여전히 공동화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닥칠 미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전히 동서독 주민들 간에는 서로에 대한 비난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갈등선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저는 앞으로도 더 오랜 시간이 걸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물며 전쟁까지 한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제가 제 지혜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만약에 통일이 되면, 또는 통합이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는 여러분들은 다 북으로 올라가야 될 사람들이다. 여러분들이 북쪽에서 북쪽에서 접하게 될 장면들은 단지 머리로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보다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어쩌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목숨을 내놔야 될지도 모른다. 그런 각오로, 마치 예전에 우리 기독교의 선교사들이 저기 이 토착민들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할 때처럼 그 원주민들과 함께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읽고, 그러면서 그들을 갖다가 점진적으로 조금씩 개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그야말로 열정과 소명감을 가지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으면 북한 동포들과 같이 사업할 수 없다 라는 얘기를 제가 합니다. 통일의 길은, 통합의 길은
정말로 멀고도 험한 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면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리 사회에 지금 3만 명도 안 되는 탈북자들이 와 있습니다. 탈북민들 적응 잘 하지 못합니다. 물론 정부의 탈북자 정책 지원 정책도 많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한 16년 동안 우리 정부가, 역대 정부가 탈북자들 정책을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재정적인 이런 지원을 계속해서 강구하고 해나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정부가 지원해주는 범위에 있을 때는 탈북자들이 그런 대로 지탱해 나갑니다. 그런데 홀로서기를 할 때, 언제까지 정부가 지원해 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아이들도 아닌데, 홀로서기를 할 때,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밖으로 나갔을 때부터 이 사람들의 고난은 시작이 됩니다. 저는 물론 우리 탈북자들의 여러 가지 그 자세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 한국 사회가 녹록한 사회가 아닙니다. 특히 이방인들을 포용하고 받아들이는데 대단히 인색한 사회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공동체적 의식이 옛날에 비해서 너무나 많이 없죠. 탈북자들은 그야말로 한국 사회에 들어와서 차가운 이웃들밖에 만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좀 도와주려고, 더 좀 도와주려고 그러면 우리 사회에 또 많은 저소득층들이 계십니다. 이분들께서 왜 저 사람들만 지원을 해주느냐? 난 이 나라 국민인데, 난 이 나라에서 태어나가지고 세금을 계속해서 냈는데 왜 저 사람들만 지원해주느냐? 이렇게 해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말씀이 길어지니까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다 잘 알고 계시는 얘기일 겁니다. 우리 사회가 바로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눈길을 주지 않고,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침에 일어나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지 않고, 뭔가 즐거운 일이 있을 때 같이 나누지 않고, 슬픈 일이 있을 때 위로해 주지 않는다면, 그리고 우리 사회가 그런 사회라면 앞으로 장차 통일이 됐을 때 남북의 동포들이 어떻게 하나로 합쳐질 수 있겠습니까? 정치와 정책과 제도와 재정은 그 다음의 문제들입니다. 사람들 간의 통합, 사람들의 마음들 간의 통합이 없으면 정치, 정책, 제도, 재정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좀 더 공동체적인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화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대북 정책과 통일 정책을 둘러싸고 우리 사회 내부에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소위 남남 갈등이죠. 그러나 따지고 들어가 보면 우리 사회 보수와 진보 간에 큰 차이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 사회에 대북 통일 정책으로 갈 수 있는 것은 헌법에 평화 통일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그 정신으로만 돌아간다면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약간의 방법론적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토론을 통해서 수렴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특히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시는 우리 기독교인들께서 우리 사회의 화해와 통합을 이루는데 앞장서시는 것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